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자, 이재명이 그동안은 인문기를 몰랐다, 이 거짓말, 자, 이거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드러났죠.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게. 이재명이 답변을 하다 막히니까 나온 발언이 뭐였습니까? 온 국민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바로 그런 그 변명을 했었죠. 자기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뭐 비난도 많이 받았다. 답변을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관적인 영역을 꺼내가면서 이 법정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 숱한 증언, 문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질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했다, 김문기 모른다는 거 모를 수가 없죠. 자신이 뭐 최고의 그 치적으로 한때 내세웠던 대장동 관련해서 그 핵심 실무팀장이었습니다. 수시로 전화도 하고 보고도 받고 뭐 이랬던 관계였는데, 이제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선가도에서 자신에게 이제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른다,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그 사람 몰랐다, 이런 거 패륜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재명이가 보면. 그 나중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 변명을 대고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삶을 그렇게 살아온 것인데 요번에 제대로 걸린 것이죠.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꼼짝없이 사실상 걸려들었는데 아직 이제 행운이 조금 따라주고 있지만 오래가진 못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김문기 건 때 그 유명한 안면인식장애 이 발언을 해가지고 참 정치권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엄청난 조롱을 받았는데, 자, 오늘부터 형사지법 34부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제2의 안면인식장애 이 발언을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나와서 했어요.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모를 수가 없죠. 지금 쫙 김문기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안면인식장애다 뭐 이래가면서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제대로 걸렸고, 자, 백현동 관련해서 오늘 뭐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은 뭐 실제로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거짓말을 뭐 했다는 것을 지금 실토하는 듯이나 다름없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당시에 그렇게 느꼈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느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기 건 관련해서도 어떤 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반박을 전혀 못하고 주관적인 영역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말 치졸한 꼼수, 속이 뻔히 보이는 코미디 같지도 않은 코미디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백현동도 마찬가지죠. 국토부에서 어떤 뭐 자신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어떤 물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한 발언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만 탄탄하게 지금 증거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백현동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재판의 후반부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이가 단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지자체장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나는 그때 그걸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 이러면 이 처벌받을 지자체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백현동 비리는 바로 김인섭, 그 다음에 그의 그 핵심 측근이었죠. 김인섭이 끼고 하면서 그동안 전혀 인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들이 인허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정지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숱한 특혜 이런 것들이 켜캡이 쌓여져가지고 결국 그 엄청난 불법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도시공사를 갖다가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자인 이동규는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듣고 가서 물어보니까 몰랐어? 인섭이 형이 하는 거야, 잘해줘,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당시 성남시 공무원도 정진상으로부터 불려가가지고 잘해줘라, 인섭이 형이 한다, 잘해줘라, 조만간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에 뛰어드니까 잘해줘라 라고 하면서 술 사주고 밥 사줬다, 이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어떤 거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2의 안면인식장애나 다름없는 이런 발언, 당시 이재명이가 그걸 느꼈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하나의 코미디다. 자, 오늘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의 발언은 국감 질문 중에 국토부로부터 압박과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던 발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뭐 전체 내용 중에 일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만큼
TV 토론이나 연설과 달리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즉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언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당시 백현동의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상당히 파문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즉흥적 무슨 뭐가 즉흥적입니까? 이재명이가 팻말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답변했던 이런 모습이 있고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그 질의 그다음에 답변 이 모든 것들이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영상이.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즉흥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당시 이 백현동 비리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그런 발언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태도에 대해 비난 압박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왜 그럴까요? 왜 국토부가 성남시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재명이가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발언에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 자가 갑자기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황당한 그런 뭐 2중, 3중, 4중의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산지법을 위반해가면서 그 옹벽 아파트를 치고 그래가지고 5개동을 더 늘려주고 5개동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임대 아파트 비율이 100%인데 10%로 줄여주고 국토부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인데 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느꼈던 압박을 피고인 이재명이 기억에 의존해서 표현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이라는 것은 주관적 평가의 개념이다. 지난번에 그 김문기 씨 몰랐다고 했을 때 나중에 와서 했던 안면인식장하고 똑같은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 뭐냐면은 검찰은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다는 게 주관적인 영역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김인섭이 끼어들었죠 이쪽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김인섭 끼어들이고 김인섭이 정지상 손잡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다이렉트로 돼가지고 유동기를 제껴버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제껴버렸습니다. 그런 게 국토부 압박이 어디가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려 단계를 4단계나 높여줬어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갖다가 100%였던 걸 10%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다음에 산지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다음에 5개동을 더 늘리게 해줬습니다. 뭐 이런 그다음에 R&D 부지도 완전히 바꿔줘가지고 지금 아시아 디벨로퍼가 제공한 그 부지는 거의 좀 쓸모없는 땅이 돼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지금 업자가 원하는 대로 김인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무슨 단지 이재명이 당시에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다. 그동안 그 이후에 당시에 드러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시대의 불법 이런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과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황당한 말인지 당락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오늘 발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궁한가 변명에 궁한가 답변할 거리가 없는 것인가 이걸 오히려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유동기도 증언을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여기에 자기가 최초에 200억이 나올 수 있다. 참여하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하니까 이재명이 직접 차필로 그렇게 해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켜라. 이렇게 했던 그 공문이 다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인섭이 끼고 정진상이 끼고 정바울이 끼면서 도시공사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은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밑에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가서 물어보니까 몰랐어 하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국토부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유동규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토부 때문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서병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정진상하고 그거 몰라? 라면서 이재명이한테 퉁발이 맞았다. 이 충격적인 증언도 직접 당시 들었던 증언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런
이들의 이런 증언은 이재명 이 변호인들의 증언은 참 완전히 속아 웃을 얘기다. 이게 보면은 이미 일전에 그 성남시 공무원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정진상이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조만간에 인서비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돼 하고 적나라하게 당시 들었던 얘기를 폭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이쪽에서 김인섭하고 있던 정바울 측에서 뭘 해달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니까 또 정지상이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해줘 라고 사실상 압력을 넣었던 이런 것까지 다 그 폭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한 얘기 이재명이 느꼈을 수가 있다. 압력을 느꼈을 수가 있다. 자, 이재명이 그런 자입니까?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압력을 느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온갖 이 특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그 김인섭 재판도 지금 형사합의지법 27부에 열리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그 거짓말로 해서 기소된 이후에 자신한테도 전화 걸고 이재명이 그 측근들 비서실장도 전화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끌어내려고 계속 자기에게 이재명의 측근들이 전화 걸었다. 이것도 다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뭐 27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 내에서 다 돌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형사합의 34부 강기태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27부에서 이런 그 충격적인 중요한 증언이 나왔구나.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지난번에 안면인식 장애가지고 비웃음을 사더니 오늘 또 황당하게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고 당시 일어난 상황과도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이재명 측 변호인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것도 뭐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나와 있고 이제 이걸 벌금을 갖다가 뭐 200만 원을 때리냐 300만 원을 때리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여기 어떤 무슨 뭐 다른 유무죄를 다툴 이유는 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